통합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설문을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장원 동지 그리고 존경하는 대국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에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색세를 제공하고요. 이 나라의 모든 민주 국민과 당원 농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평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수행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아시아 대륙의 동단에 흩어있는 작은 반도의 정상이지만 중대한 거대한 나라의 앞서는 영향을 했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고유의 자화와 전통을 힘차게 이어온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4천여 년 중국 강화도에서 일어난 한민족은 주변 동서남북을 모조리 정복하는 모아있었습니다. 원만을 세워 중국을 100년 동안 지배하는 몽골은 지금 150만 명의 몽골 주민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중국에 동화되고 청나라 300년 시대를 부과하는 만민족도 결국 중국에 동화되어 시도 없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기원 108년 중국 한국의 침공을 받은 이래 2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것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에 동아되기도 중국은 영토로 배제하고 우리의 국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민족을 지배하고 수탈하고 자기 영토를 박차하는 것이 위대한 민족이라면 우리는 분명 위대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있어도 남을 침략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생존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일 위해 수하고 민족적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 그러한 평화적이고 자기적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면 우리 한민족은 분명히 세계에서 어떤 분은 위대한 민족이라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자선들에 대한 교육과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한민족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교육민족을 공성한 것은 한민족의 슬기와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조력, 자기 본질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절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심령은 우리에게 많은 빛나는 유산을 남겨주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대 이후만 보내도 우리는 수많은 빛나는 역사의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아革명은 약하게만 보였던 놈들이 자기 권리를 수호하는데 얼마나 용기와 위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드렸습니다. 동아革명은 바로 국정을 대하여 민생을 살리고 앞으로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겠다는 본질적 교훈을 분명히 파악해 세계 역사상 탁월한 농민 혁명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국정을 성실한 뒤 불과 9년 만에 일어난 반대 독립운동으로서 그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탄제한 것은 대한민국 멸망 후 불과 9년 만에 일어난 선열들이 왕조의 복귀를 바라지 않고 민중 대결을 도입하려는 새로운 세계사 조리에 부응한 획기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당초에는 정부에서 세웠던 임시정부를 사회로 옮겨서 해방된 그날까지 민족 정부의 법통을 유지해왔습니다. 사회는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거대한 분자탑을 세웠습니다. 동아경영이 민주 권리를 제대에 따른 살려놓은 민족의 독립정신을 제대하였고, 사회는 우리 국민의 민족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1980년의 광주의회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 나아가서는 민족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벌기하였습니다. 광주는 당시에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그 정치는 지난 6월 전 국민적 수련에서 완충 승화되고 완성단계로 전진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6.25 선언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투쟁에 의해서 쟁취된 민주의 승리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5천여 년 처음으로 결코 권력자에게 배제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민주는 항상 권력자에게 폐해와 억압만을 감수해왔으나 이번만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민을 배려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서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알리는 살아나는 시조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없는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당초부터 불법과 기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위대한 민주혁명과 결의할 독재 정권이 불러가고 그들의 경력권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행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보를 인정하고 이보 전쟁을 넣은 일보 후퇴의 음모를 예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폭력의 산업은 더 이상 유리할 수 없는 권력을 성과라는 위장에 이를 계속 움켜쥐려고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서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명당 노태우씨 당선을 위해 지금 전 권력을 동원하여 온갖 구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특히 텔레비전은 노태우씨 당선을 위한 프로로 가동하에 매일매일 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낯뜨거운 짓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선거행을 선포하여 국민의 표를 매수하고 야당을 파괴시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아래를 방해하고 총동원되어 여당 후보의 선거부정에 개입하고 있고 온갖 사전 선거적인 부정을 착착 진행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당 후보 특히 본인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등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두환 노태우씨가 공개한 공명선거 또는 야당을 각오를 하고 민주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고 있다.
기간 중 그나마 가까스로 실천된 직선제 안마권이고 언론자유, 자유선거, 무속자 석방과 소멸복권, 노동 3권 등 기본권 보장, 그전 부패 척결의 공약이 완전히 위기화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롯데시는 만일 공명선거가 시되면 후보가 몇 명이면 결코 당선될 리가 없는 상황이라 그 패배는 명확하다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선거를 가하여 롯데시가 당선된다면 나는 6월 주전에서 총칼 앞에서 불시하고 일어섰던 우리 국민들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엄연히 경고하는 말입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마땅한 초연한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한다느니 야당을 각오를 하고 있다느니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공손에 공개한다. 따라서 본인이 작년 10월에 계속 주장해온 거룩 중립대응 구성 제리에 의의 없이 이를 실천한 것을 여러분들로 엄중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동시에 전두환 씨의 완전한 정계 은퇴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다. 전두환 씨는 즉각 민정당의 당력을 떠나고 총리 전 당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초당적 인사를 위하여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오늘의 남과 위의 타격의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음 11월 선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12월 선거 의의는 완전한 군정공수가 진정한 인간정부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실로 16년 만에 자기 지도자를 자기가 뽑는 신선한 주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이 중립화가 없으면 민주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부 정치군인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야당 후보의 지령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구는 있을 수 없고 있다면 오직 우리 국민만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이 여러분 대화합니다. 두 번 다시 정치군인들이 이 나라 정치를 농락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가장 순수한 인간정부와 국민 정치를 실현시킬 것이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눈치하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사이비 국민 정치를 나는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와 정치군에 대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야당 후보가 결정되고 선거 결과가 결정되어야하는 주장하는 유일한 정당인 평화민주당의 후보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국가 안보와 정부 안정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의 충실한 군인들에 대하여 만량의 격려와 지지를 보이며 지금 절대 다수의 군인들이 정치 개입을 반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크게 공모되어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격려 박수를 보내려 한 바입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은 정치개입의 악습을 여러분이 단절시키고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어 한편으로는 도전 의무에 충실한 오늘 대담하게 감사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계획 때문에 야기될 수 없는 일부 과정 세력 비판으로부터 흉흉한 국군의 견해를 거침없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위하여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1천년 이상 연연히 계속되온 국민 정치 전통을 재확립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행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류의 생존권 보전에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가장 정의로운 경제 사회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입니다. 일찍이 우리 경험민당만큼 뜻이 중산층과 농업을 포함한 근로 대중의 이익을 배려하는 정당은 나선 정당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하여 중산층, 즉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공급생활자, 지식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왔며 그동안 금기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등 근로 대중의 생존권 보장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사람은 저희 지어서 대중 경제론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이를 대중의 전면적인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평화민주화야말로 한편으로는 양심적인 기업가와 협동하는 국민 정당적인 성격을 가졌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4분 이상 이상을 정한 중산층과 근로 대중이 안심하고 그들은 운명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만으로 국민한테 자부합니다. 진정한 자유경제 제도 정립을 통해 대기업들을 오히려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것이며 그들이 어떤 권력권의 정치를 살피지 않고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한국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적어시킬 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전 정치생활을 통하여 일반적에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유명을 즐겨왔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가세를 받았고 반통일 세력에게 도움도 받았지만 이런 상태의 동력을 지고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공부하여 다시는 동력 사이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6천만 인족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의 이익을 주는 어떠한 동료로 반대합니다. 제가 주장해온 평화공영, 평화교육, 평화공유의 3단계 과학을 추진하여 먼저 제1단계로 남북 간의 휴전체제를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키고 제2단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키하여 민족의 독립성을 회복시켰습니다. 남북 간의 사실관계, 신지방문과 학술, 문화, 체육, 관광 등의 교류도 촉진할 것이며 민족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공원대로 개발하는데 남북 간의 기술과 지혜를 객결시키려고 합니다. 제2단계 평화공존, 제2단계 평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성과는 제3단계인 평화공유를 확보하고도 그런 문화대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아마 다음 평화비랑 정권 그 다음 정권에 본격적으로 진되어 나갈 것을 기대됩니다. 저는 우리 평화비랑만이 이러한 평화 도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고한 비전을 가진 유일한 민족적 엔적인 세력이라고 감히 인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민주정부에서 수행한 첫 번째 과제가 광주 사태 해결이라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해결 없이 이 나라의 안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광주 사태의 진상을 구명하고 광주 시행령가 회복되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훨씬 양분의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까지 화해를 이룩함으로써 이 땅에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없는 국민 화해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재는 미워하되 독재자는 미워해서는 안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해인지 불행인지 상주 사태에 직접 결의되어 국정까지 언어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떳떳이 앞장에 나서서 화해와 용서를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국민들에서 제가 비록 죽더라도 80년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민주화에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같이 법정에 섰던 피고와 그 가족 앞에서 유언처럼 한쪽지 그리고 비장한 심정으로 말씀 지역이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서 정치 보복을 반대할 것이며 피해 당사자인 본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불교에 협의해서 화해 당사자가 되어서 화해자들과 가슴 떨리는 화해와 용서를 주고받음으로써 광주 사태 해결을 우리 민족의 승리와 도덕성을 세계를 이어서 앞에 과시하는 민족사적 위험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선거에서 저희 승리의 확신을 기억하고 합니다. 저는 비록 야당이 다니고는 아니지만 이 나라 제야 민주세력이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대표하는 제야 민주세력과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학생, 지식인, 공직자,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군대의 공식, 정의경제, 국무중립, 자주외교, 통일 규정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의 육화를 점령하는 젊은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업적으로도 이번 부산 유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전 대학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선거 기준을 좌우한 서울 정치지방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심간, 열정간, 지역간, 차이를 통한 탄탄한 지지의 기반을 가지고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여러 단으로 정리하면 이번 선거에서 어김없는 승리를 쟁취하며 만드시는 박수를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필수 신념을 가지고 전 당원이 일치단계되어 총회의한 것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한국이 호소하는 말이다. 충분히 가지고져 있다 하더라도 승리의 쟁취력은 우리가 공명선거를 얼마만큼이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그런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언을 확보하지 못했던 바닥에 승리를 거듭질 당했던 쓰라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선대로서 공명선거 쟁취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것을 부탁해 마련합니다. 정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승리를 굳히는 정부 여당 중계를 6월 투쟁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위대한 모습으로 반드시 이번에도 굳세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최대의 존경과 애정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감히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저희 포기할 수 없는 사명감에 열망한 것입니다. 저는 20년의 지난 10월 동안 수없는 고난을 고비를 넘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고 놀랬고 제가 하늘같이 받는 국민 여러분에게 충성한 심정으로 그 모든 권한을 펼쳐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민족의 통일만이 지상을 목표였습니다. 저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 또는 영역을 초월하여 오직 이하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오늘 이 평화민주당을 창설하고 대통령 후보를 수락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창설 없이는 진정한 국정의 종식이 있을 수 없음을 확실했기 때문에 창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중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발언상이 자기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그지하고 있는 정치적 공백감을 베풀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평화민주당만이 방류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이 나라의 정치적 화해와 참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평화민주당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조국 통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확신이 그동안의 많은 정신적 갈등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민주당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에서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정당인 만큼 여러분의 지지를 없으면 유지되어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화민주당과 불초의 사람이 국민과 민족을 장려하여 필요하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싸우고 있는 평화민주당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이다. 그리하여 양심과 신념을 경진 여러분의 힘이 6월 투쟁의 승리를 가져왔듯이 이번 12월 동네에서 위대한 민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변화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분정 연장이냐 아니면 평화와 통일 세계를 영위하는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사의 공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또 승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와 방법의 맨 앞장에 서서 이 행동을 민중 승리, 민권 승리, 민중 승리를 위한 평화 혁명의 초단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다니면서 말이었습니다.
11월 12일 평화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